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간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지역민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종의 강제 방학이기는 하지만은 지난 1년여 동안 아주 수십 년 만에 푹 쉬고 또 건강도 좀 회복하고 편안하게 또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해왔고 또 특히 광주 시민들로부터 성원과 또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런 또 궁리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최근 사무소를 개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치 AS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광주나 호남이 역사적으로 지난 50년 이상 동안에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그야말로 올인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도 많은 희생을 당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정착됐습니다. 큰 자랑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기간 동안의 산업화에는 우리가 여러 정치적 이유까지 포함돼서 소외가 된 바람에 경제 면으로 보면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가 몇 달 안 남았는데요. 이 대통령 선거의 기회에 뭔가 우리 이 광주와 호남의 획기적인 경제 발전,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동안을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경제 발전에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선 때마다 대선 후보가 지역 공약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 발전 공약을 발표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한전공대, 요새 한국에너지공대라고 이름이 됐지만 한전공대라든가 또 광주형 일자리, 지금 이름은 뭐죠? 글로벌 모터스 컴퍼니, 이런 걸 만들겠다 하는 것을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지금 우리 광주 호남이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될 분한테 어떤 공약을 받아내느냐, 우리 호남 입장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 호남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또 뭐 별로 신통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과거를 좀 되돌아 본다면 우리 그 광주나 호남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제시해 왔던 공약의 내용이 좀 빈약했다.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만 해도 뭐 의미는 큽니다만은 금액으로만 본다면 현대자동차한테 437억 원을 출자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37억 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소기업 하나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제 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본다면 지난 4월 달에 부산에서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 민주당과 정부가 부산에다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확정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게 28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기 공항 하나, 그 부산 시장 선거에 28조가 가는데 단위권으로도 대통령 선거 때 몇백억이라는 그것은 너무 빈약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정말 좀 앞으로 50년을 호남을 매개 살릴 만한 그런 종합적인 경제 발전 공약을 얻어내자. 그것을 위해서 좀 시민들과 함께 그런 여론을 일으키고 말하자면 그 대통령 후보한테 압력을 넣는 일을 하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속된 말로 말하면은 바람잡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지금은 무슨 큰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뭘 구체적으로 공약을 만들고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 광주와 호남의 시도민들의 좀 총의를 모아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한테 압력을 확실하게 넣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사무실 개소한 사무실 이름을 호남 백년 살림 민심센터 이렇게 정했습니다. 호남 민심센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호남의 민심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우리 호남을 좀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그 특별하게 배려해야 한다. 왜? 국가 균형 발전의 정신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호남이 가장 소외됐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의 견지에서 호남의 확실한 종합 경제 발전 계획을 만들어 줘야 한다 하는 그런 민심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그 공약도 물론 대통령 후보가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만들어서 좀 먹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의 내용을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미래는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전개되고 있지요. 뭐 AI 타임스 아주 멋있는 그 언론사입니다. 그 AI를 중심으로 한 또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와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광주권에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좋은 공약의 내용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우선 광주시장이 하시는 일일 겁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벌써 한 달쯤 전에 시장님이 산하 그 기관장들을 모셔가지고 좋은 공약 만들어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갈 겁니다. 또 여당인 민주당도 앞으로 대선 공약을 만들 겁니다. 광주권에 관련된.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시장님이라든가 광주의 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만나가지고 우리의 의견도 좀 전달하고 그분들이 잘 하시도록 좀 협의도 하고 용기도 힘도 드리고 그런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도 역량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전문가를 초청해서 뭐 강연을 듣는다든가 또는 전문가들과 함께 뭐 요새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뭐 요새는 온라인으로 뭐 토론회를 한다든가 하는 등등으로 공약의 내용이나 방향도 좀 기여를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선 말씀에서 인공지능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광주시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AI 정책에 대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AI를 AI 중심 도시 이런 비전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예타 면제가 있었죠.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예타 면제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해 줬는데 그때 우리 광주시는 AI 집적센터를 그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유치해 왔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 많은 뭐 전문가들하고도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기업들하고도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AI 시대를 열어갈 인재가 육성돼야 되는데 AI 사관학교입니까? 또 그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의 기회에는 우선 이 규모를 좀 키워야 되겠다. AI 물론 AI 지금 빅데이터 센터가도 지금 유치했죠. 예, 그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조금 더 AI뿐만 아니라 AI하고 연계된 여러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과제들 무슨 이를테면 뭐 사물 인터넷, 뭐 5G 뭐 통신 뭐 이런 것들 뭐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품목들인데 이런 것들하고 연계된 좀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거를 대선 공약으로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 자연히 좀 규모가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몇백억짜리나 몇천억짜리가 아니라 적어도 몇 조, 몇 억대가 아니라 조 단위의 무슨 큰 규모의 공약을 AI 분야에서도 얻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선 공약과 어떤 정책이 만들어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4차 산업혁명도 이제 이미 와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품목이 있지만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공약으로 얻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맨땅 헤딩할 수는 없어요. 이미 광주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이 되는, 예컨대 지금 AI 집적센터 이 사업은 하고 있으니까 이거 관련된 4차 산업 공약이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본다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앞으로 많은 이제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세계적인 선도지역으로 됐으면 좋겠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전기차입니다. 왜 전기차냐 하면 지금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간다고 이미 대통령께서도 이미 선언해 놓으셨잖아요.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친환경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이제 그 시대로 가야 되고, 그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구동하고 자율주행차로 만들어서 모든 것들이 가는데, 특히 자율주행차는 아마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첨단 기술이 거기에 종합된 그런 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AI도 있고, 빅데이터, 무슨 5G 통신, 무슨, 또 모든 그 IT 기술들, 여하튼 스마트 시티라고 불리는 이런 데 관련된 모든 기술이 다 집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주가 이미 자동차 산업, 또 이미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밸리가 만들어져 있고, 또 AI 집적센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한마디로 좀 해본다면 친환경 에너지,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의 글로벌 선도지역으로 광주권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공약의 결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저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과 그리고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로서는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선이 내년 3월이고 대선 후보 공약은 아마 연말쯤이면 결정돼야 될 테니까 불과 앞으로 5, 6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저로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까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또 특히 여론을 주도하시는 언론인들께, 또 SNS, 카톡방, 이런 SNS를 통해서 또 시민들께, 또 광주 시장님이나 주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 만나서 호소하고 이런 작업들을 제 마지막 정말 광주에 대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센터를 아까 이름을 호남 백년살림 민심센터라고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슬로건을 50년은 민주화로, 50년은 경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0년 우리가 민주화에 올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경제를 발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우리 광주, 호남, 우리들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또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